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은요, 89명의 이산가족을 태운 버스가 금강산을 떠나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만나서 얼굴을 익힐만 하니까 다시 기약 없는 이별, 일명 작별 상봉이라는 거 하던데요. 상봉도 아니고 작별 상봉 말이죠. 김 교수님이 떠나실 때요. 절대 울지 마라라고 하면서요. 저분들이 손을 닫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90대의 노모나 또 아버지가 70대 딸이나 아들과 헤어지면서 사실은 65년 동안 헤어졌다가 이제 정말 처음 만났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일정이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잘 먹어야 된다. 찹쌀이라든가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들 먹어야 된다. 네. 라면서 자식의 걱정하는 모습들. 이것은 뭐 이념을 초월해서 북에 있는 또는 남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 정말 따뜻한 애정을 담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자리가 많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뭐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 국가의 대결 양상도 있었지만 역시 이런 인도적인 교류와 또 휴게의 정은 도리어 끊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앞으로 이런 동력을 살려나가야 되니까 저도 이 장면 본 것뿐만 아니라 네. 기사만 보고도 저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네. 장면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를 타기 직전까지요. 이산가족들의 오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버지가 맨날 이게 또 있다고 꿈 같아. 지금도 꿈에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아유, 그냥 같이 있고 싶죠. 안 보내고 싶어, 그냥. 같이. 우리 동생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내일 또 헤어진다니까 내일 눈물 흘리지 않는 걸 약속합니다. 잘 자고 내일 만나. 만나자요, 이. 오빠. 다시 만나. 다시 만납시다. 언니야, 하여튼 건강하고 오래 살아. 그래서 또 만나야지. 75년을 헤어졌다가 이제 만나, 그리고 다시 떠나야 합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기약 없는 이별에 하염없이 이분들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90대 할아버지 아버지가요, 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남한 소주를 들고 와서요, 소주 한잔 하지라고 마지막 낮술을 하시던데요. 저는 이제 아들이 아직 이제 10대라 그런 네.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왜 자식 키우면서 얘가 몇 살이 되면 아니면 언제쯤은 뭘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 크면 뭐 단둘이 여행도 가보고 싶고 네. 또 이제 미성년자를 넘어서면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아버님은 적어도 65년 동안 그 하고 싶었던 거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아들이 성장한 네. 모습도 보고 싶은데 이제 뭐 걸음마 겨우 걸을 때 헤어졌던 아들을 65년 만에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글쎄요,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해보고 싶었으나 못했던 것을 정말 소주 한 잔에 담아서 네. 말 없이 정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살 아들 두고 왔던 이금섬 할머니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들을 얼굴을 마주하면서 눈을 떼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가족분들을 보면 올해 꼭 살아야 한다고 주소나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을 하던데요. 언제 또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꼭 눌러서 쓰시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이금섭 할머니 지금 92살인데요. 지금 4살 때 헤어졌던 아들이 지금 71살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눈에는 여전히 귀여운 내 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보자마자 정말 첫눈에 알아보고 그리고 또 상봉 장면에서 울음을 많이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래 살아 다시 만나자라는 기약. 하지만 이 기약에 진짜 얼마나 의존할 수 있을까 다들 네.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뭐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상시 교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언제 써먹을지도 좀 굉장히 그러니까요.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정례화되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뭐 남북 화해 무드를 좀 배경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제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버스에서는요, 꼭 내가 타고 가는 버스가 8번이라면서 서로 다짐을 하면서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잤던 이상가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긴 만났는데 상봉 내내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가족이 만나 의심하면서 서로가 착잡한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1차 상봉 행사에서 네. 나온 가족 중에 이재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내 동생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예 뭐 상봉을 안 만나는 그런 뭐 장면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네. 가족임을 알 수 있는 게 DNA 검사만 바로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냐. 그 이재희 씨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히려 북측 관계자가 호적을 찾아와서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에 비하면. 그래서 네. IT 국가에서 DNA 검사도 안 하고 가족이라고 그냥 단순히 그 호적을 갖고 와서 만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이런 의문점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이 가족,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간에 어떤 이 천련의 연인을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늘 아래 있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례화하지도 못하고 정말 정치권이 바뀌어가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네. 뭐 양측 지도자의 어떤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 검사를 통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빨리빨리 가족을 좀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IT 국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군대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데 네. 전화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남북의 협력 그리고 뭐 이번에 판문점 회담에서 말했던 그런 네. 것들이 한 발씩 걸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65년의 시간에 달라진 언어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쪽에서는 오징어라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낙지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징어랑 낙지가 서로 딱 정반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오징어를 부르는 건 낙지라고 부르고 낙지를 그쪽에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관련해가지고 지난 2월에 그 김여장 부부장이 방남했을 때 네. 김종석 비서실장이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에게 각각 다른 언어 예시를 들면서 오징어, 낙지 요거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 김여정 부부장이 그것부터 통일해야겠다라고 네.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북에서 온 조카 며느리가 오징어 튀김을 집으면서 이거 낙지예요. 이렇게 이제 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할아버지가 이거 오징어지. 네. 낙지는 이렇게 긴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온 조카 며느리가 또 거기서는 낙지가 오징어군요. 뭐 이렇게 확인을 네. 했다기도 하는데 이런 언어 차이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교류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좀 교정해가는 과정은 뭐 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를 하면서요, 이 명칭과 관계없이 애틋함을 더했을 것 같아요. 감시원이 없는 이 도시락 같은 걸 보면은요, 만찬도 그렇고 북한 측에서 본인들의 식재료로 써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이번 장소가 이제 금강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북한의 일단 뭐 지도부에서도 이번에는 많은 배려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좀 그래서 낯익은 반찬이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생경하긴 하네요. 많이 좀 생경하죠. 네. 그래서 뭐 낙지 후추구이라든가 사실은 우리가 이 즐겨 먹는 음식과는 좀 약간 다른 스타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과 북측이 서로 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노래에서 나타났던 또 음식에서도 뭐 달라는 졌지만 그러나 서로 같은 뭐 재료들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재료의 사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닭고기를 쓰는 방식도 우리 남측에서 만드는 닭고기 요리와 북측에서 만드는 요리가 다르고 냉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보여줬던 음식들 아무래도 북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음식들을 많이 공수해 와서 네.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음식부터 또 노래, 문화 모든 것들 사실은 빠르게 그런 이질감을 극복하고 네. 함께 서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교류가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시락을 안고 올라가는 가족들의 모습. 이 만찬에서는 고향의 봄이나요, 찔레꽃, 그거는 서로 틀리지 않고 똑같이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마음에 두고 갈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배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2차 이산가족 상봉이 내일 모레 시작됐고요. 1차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